여러분, 절대 이 채소 그냥 드시지 마세요. 60세 넘으면 뼈가 수수깡처럼 텅 비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명 중 7명이 뼈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채소가 사실은 뼛속 칼슘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채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음료, 매일 뿌리는 그 양념까지 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채소가 어떻게 뼈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발표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채소 선택이 뼈 건강을 결정한다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피하셔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뼈를 살리는 채소 3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칼슘을 훔쳐가는 숨은 범인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뼈 건강자가 진단법과 비타민 D를 활용한 생활 습관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왜 60세가 넘으면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지 그 정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우리 뼈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돌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뼈 안에서는 매일매일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낡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 짓는 속도가 부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부수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새로 짓는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마치 집을 수리하는 인부는 줄었는데 허무는 인부는 그대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골밀도가 평균 1.2%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최대 20%가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도 약해져서 칼슘 흡수율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뼈에 좋다고 믿었던 특정 채소들이 남아있는 칼슘마저 빼앗아가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칼슘을 어디서든 끌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칼슘 저장고가 바로 여러분의 뼈입니다. 음식으로 칼슘이 안 들어오니 몸이 뼈를 녹여서 가져다 씁니다. 이 악순환이 골다공증의 시작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손실 속도가 남성의 2.3배나 빨라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여성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이 70세 이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남성의 골다공증 발생률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왜 60세 이후에 뼈가 약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뼈 건강을 위협하는 범인들을 하나씩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시금치 드셨나요? 아니면 비트즙을 드셨나요? 그 한 접시, 그 한 잔이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뼈 건강을 위해 절대 주의하셔야 할 첫 번째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채소의 왕이라고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을 뼛속 칼슘을 훔쳐가는 강력한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멸치를 먹고 우유를 마셔서 기껏 칼슘을 보충해 놓았는데 시금치 속 수산이 그 칼슘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수산과 결합한 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 돌덩어리 같은 상태가 되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시금치가 가로막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단순히 칼슘 흡수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몸속에 수산이 과다하면 혈액 속 칼슘까지 끌어당겨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어버립니다. 뼈는 칼슘이 부족해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신장에는 돌이 생기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신다고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수산을 고농축으로 섭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채소는 비트입니다.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즙을 내어 드시죠. 하지만 비트 역시 수산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비트즙을 매일 복용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8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겠다고 매일 비트즙을 드시다가 오히려 뼈와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비트가 노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채소는 근대입니다. 근대가 항엔단 구수한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맛이 일품인 근대는 시금치와 사촌지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산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에 근대를 넣으면 수산이 국물에 우러나와서 국물까지 다 마실 때 고스란히 섭취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국물에 다 녹아 있으니 건더기만 건져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뼈를 망치는 채소 3가지, 시금치, 비트, 근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를 갉아먹는 범인이 이 채소들만은 아닙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건강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칼슘을 훔쳐가는 숨은 범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숨은 범인은 카페인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카페인을 300mg 이상, 그러니까 커피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골밀도 감소 속도가 1.7배 빨랐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3잔 이상은 뼈에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그 소변을 통해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 버립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물탱크가 빨리 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커피를 드시되 하루 2잔 이내로 줄이시고 드실 때 우유를 넉넉히 넣어 드시면 빠져나가는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은 범인은 나트륨. 쉽게 말해서 소금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이 원래 짭짤하지 않습니까? 김치, 된장, 젓갈, 장아찌. 맛은 좋지만 뼈에는 독입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발표에 따르면 나트륨을 하루 0mg 초과 섭취할 때마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26%씩 증가합니다.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800mg 정도라고 하니 거의 2배를 드시고 계신 셈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식을 짜게 드시는 습관이 뼈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니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반만 드시고 반찬의 간을 조금만 줄여도 뼈로 가는 칼슘이 크게 늘어납니다. 세 번째 숨은 범인은 인산입니다. 인산이 뭐냐고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경쟁합니다. 인산이 많아지면
몸이 칼슘 대신 인산을 선택해버려서 뼈로 가야 할 칼슘이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시는 60대 여성은 골절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콜라를 드시곤 하신다고요? 가끔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드시면 뼈가 위험해집니다.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나 현미차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채소 속의 수산뿐만 아니라 카페인, 나트륨, 인산까지 칼슘을 훔쳐가는 범인 6가지를 모두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쯤 되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걱정 마세요. 다행히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채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보석 같은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뼈 건강의 구세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슘 함량이 시금치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에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브로콜리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34% 낮았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기는 최고의 뼈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채소 중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로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놀라운 것은 우유보다도 칼슘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케일에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케일이 바로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쌈채소로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뼈 건강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칼슘 함량도 높지만 무엇보다 수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시금치처럼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거의 없어 먹는 족족뼈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효자 채소입니다.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뼈를 살리는 채소 3가지,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나 비트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황금 조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리가제스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무조건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수산은 열과 물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비트, 근대는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최소 1분에서 3분 정도 데쳐 주셔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만 데쳐도 수산의 약 47%가 물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3분이면 더 많이 제거됩니다. 비타민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독소만 쏙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 물에 수산이 가득 녹아 있습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 깨, 멸치와 함께 드시면 장에서 수산과 칼슘이 미리 만나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룬 수산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옛 어르신들이 시금치 나물에 깨소금을 듬뿍 넣으시고 된장국에 두부를 꼭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셋째, 녹즙을 드시려면 재료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수산이 많은 시금치나 비트 대신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를 활용하십시오. 만약 꼭 시금치를 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한번 데친 후에 갈아 드셔야 합니다. 그 1분의 투자가 10년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한 채소와 안전한 채소, 그리고 조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뼈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가 진단법은 대한가정의학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벽에 등을 대고 서 보세요. 뒤통수가 벽에 닿지 않으면 등이 굽은 것입니다. 이것은 척추뼈가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키를 재보세요. 젊었을 때보다 3cm 이상 줄어들었다면 척추 압박 골절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키가 4cm 이상 줄어든 경우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위험이 2.8배 높았습니다. 셋째,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무릎이나 허벅지 힘만으로 일어나기 어려우시다면 근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넷째, 손목이나 갈비뼈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살짝 눌렀을 뿐인데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뼈 밀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 1년 이내의 가벼운 충격으로 뼈가 부러진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골절이 되었다면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비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미리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내 건강 챙길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가진단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시고 칼슘을 보충해도 이것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뼈 건강의 숨은 열쇠, 바로 비타민 D와 생활 습관입니다.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칼슘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60대 이상의 87%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거의 10명 중 9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채우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얼굴에 햇빛을 쬐어주시면 됩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외선이 무서워서 햇빛을 피하십니다. 물론 장시간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좋지 않지만 하루 15분 정도의 적당한 햇빛은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산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뼈는 하중을 받아야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뼈 건강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달리기나 등산처럼 격한 운동이 아니라 동네를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으면서 뼈에 적당한 자극이 전달되고 이 자극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의자 뒤를 잡고 까치발 들기를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하시면 됩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발목과 무릎 주변 뼈에 자극이 전달되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하시면서
세수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청주에서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셨다가 은퇴하신 7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정기 검진에서 골다공증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시금치 된장국을 챙겨 드셨고 비트즙도 열심히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실내에서만 생활하시고 햇빛은 피하셨습니다.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두부와 함께 드시고 비트즙은 주 2회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브로콜리와 청경채를 자주 올리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20분 산책하면서 햇빛도 받으셨습니다. 까치발 들기도 하루 3번 빠짐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8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를 사신 것도 아닙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살짝 바꾼 것뿐입니다.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분으로 오랫동안 택시를 운전하셨던 분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허리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하고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드셨습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셔서 짠 음식도 자주 드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허리뼈 골밀도가 상당히 낮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도 식습관부터 바꾸셨습니다. 커피를 하루 2잔으로 줄이시고 드실 때 우유를 넣으셨습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짠 반찬은 줄이셨습니다.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쬐셨습니다. 6개월 후에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골밀도 수치도 소폭이지만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수산이 많은 채소는 데쳐서 칼슘 식품과 함께 드시고, 둘째, 카페인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고, 셋째, 매일 15분에서 20분 햇빛을 받으며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시금치 무침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신장이 수산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수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과거의 건강이 오늘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앓은 적이 있으신 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은 수산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뼈 관련 약이나 신장질환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뼈를 위해 주의하셔야 할 채소 3가지, 시금치, 비트, 근대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칼슘을 훔쳐가는 도둑이 됩니다. 반드시 데쳐서 두부나 멸치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뼈를 살리는 채소 3가지,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입니다. 수산이 적고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채소 말고도 주의하셔야 할 숨은 범인 3가지, 카페인, 나트륨, 인산입니다. 커피는 2잔 이내, 음식은 싱겁게, 탄산음료는 피해주세요. 집에서 확인하시는 자가 진단, 벽에 등을 대고 서보시고 키가 줄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15분 햇빛 산책과 까치발 들기입니다. 비타민 D 없이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후,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